정보체 보물찾기 이번 순서는 저희 동아미디어그룹의 전문 기자단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디어 A 시간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은 쏟아지는 교육 정보 속에서 알찬 정보만을 골라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2010년 한 해 동안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8.8%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5에서 24세 청소년 8.8%, 중고교생인 15에서 19세 청소년 10.1%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청소년 69.6%는 학교 생활과 전반적인 생활 등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청소년의 자살과 학교 폭력. 그 원인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학생들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중고교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19세 이상의 성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고교생 자녀의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스트레스의 위험 징후와 올바른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아봅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서울에 사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성인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네, 사실 그 일상생활에서 성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도 결코 낮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성인들보다 청소년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사실이 정말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된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자살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청소년 문제뿐이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에 관심이 더욱 절실한 때고요. 그래서 오늘 동아 이지에듀 오승주 기자와 함께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위험 징후와 해소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난해 말에 그 학교 폭력을 견디지 못하거나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을 하는 그런 청소년들의 좀 소식이 잇따라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데는 학교 폭력도 굉장히 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교과부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12.3%, 즉 10명 중에 1명 이상 그 정도 학생들이 학교 폭력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청소년 사망 원인을 나타내는 통계를 보시면 최근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청소년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전문가들은 이렇게 학교 폭력이나 자살 등의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공부나 대학 진학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성인들보다 잘 알지 못해서 이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나타낸다고 보입니다. 방금 화면에서 보니까 2000년도에는 운수 사고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였는데 지금 10년이 지나니까 자살이 1위로 바뀌었네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자, 이 성인들은 주로 대인관계나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청소년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폭력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또 어떤 스트레스로 그렇게 좀 고민하고 있나요? 네, 학생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냐면 이번에 통계청에서 지금 조사한 거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한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자신들의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가정학교를 만들고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교 생활, 가정 생활, 또 외모 콤플렉스까지 모든 것에 좀 통틀어서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사실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되나 약간 고민도 좀 사실 좀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이 학부모 입장에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 폭력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여기가 지금 학교 폭력만이 문제는 또 아닙니다.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분출되는 경향도 있어서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자신을 괴롭힌 학생에게 뭐 약간 저주를 거는 듯한 게 인터넷 저주 카페를 개설하는 학생들도 있어서요. 좀 안 네. 좋은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네. 아, 이 저주 카페라. 단어만 들어도 정말 섬뜩한데요. 네, 말이 무섭네요, 좀.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죠? 네, 이게 저주 카페라는 게 좀 생소하긴 하지만 네. 의외로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쉽게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직접 만나봤던 인터넷 저주 카페 운영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거를 개설을 했더라고요. 6학년 때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 학생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그 학생에게 좀 나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예. 그 카페를 개설을 하고 그 운영자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여갖고 커뮤니티를 생성을 해서 이제 예. 거기서 저주 방법을 좀 공유도 하고 직접 뭐 저주 인형을 만들어서 직접 네. 뭐 실험도 해보고 이런. 아, 이거 무슨 사람에서 봤던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저주 네. 대상은 그럼 뭐 주로 친구인가요? 네, 친구도 있고요. 예. 뭐 싫어하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 막 좀 극단적으로는 부모님도 될 수도 있고 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끔찍하군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그런가 하면 또 그런 억압적인 스트레스를 음란물을 통해서 네. 푸는 청소년들도 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음란물로 푸는 경우 같은 경우는 주로 좀 남학생들한테 좀 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좀 친구들하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풀기보다는 혼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예. 음란물에 접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가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그렇죠.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더욱 이제 음란물을 접하는 빈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요, 자녀들의 그 스트레스 징후, 사실은 부모가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데, 네. 어떻게 좀 느낄 수가 있나요? 학생들의 평소 생활에 어떤 좀 변화가 있는지 좀 잘 살펴보면 자녀들의 스트레스를 미리 좀 감지를 하실 수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좀 엄마 미안하고 뭐 고마워 같은 문자 메시지를 좀 보내면 뭔가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학교와 연관된 것, 뭐 교복이나 교과서 같은 것을 좀 멀리 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무작정 가기 싫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그냥 투정으로 받아들이지만 마시고 네. 학교에 무슨 일이 있는 거는 아닌지 한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또 위험 징후를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학부모님들이 이제 꼼꼼히 자녀를 좀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학교에서도 사실 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 좀 관심을 갖고 좀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면서 네. 학교에서도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요.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학교를 저희 제작진이 직접 찾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성적, 교우관계 등으로 스트레스에 쌓인 청소년들. 이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주된 방법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스트레스는 쌓여가지만 푸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 가정과 학교, 사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인데요. 학생들에게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려주는 공교육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하루 종일 공부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 후 특별 수업이 이뤄지는데요. 장단에 맞춰 북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난타 수업.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학교 끝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빠지기 싫은데 학교 끝나고 바로 수업을 하니까 학원도 안 늦게 되고 그래서 좋고 또 평소에 하고 싶은 거라서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스트레스도 날아가서 좋은 것 같아요. 타악기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접하실 때 연주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이 좀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또 소리가 크죠. 웅장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북을 뻥뻥 이렇게 치면서 자기가 막 담아두었던 것도 표현을 할 수 있고 지금은
성격도 많이 밝아지고 그다음에 또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지고 어색하지 않게 그런 밝아지는 면들이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실을 가보니 그곳에서는 신나는 묘기가 펼쳐지는데요. 다양한 종목과 기구가 특색인 저글링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매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는데요. 난타와 저글링 수업에서 익힌 기술은 교내외 축제에서 공연으로 선보이기도 해서 더욱 인기입니다. 이 학교엔 난타와 저글링 외에도 밴드부 수업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는데요. 지도 강사가 없는 날에도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연습에 매진합니다. 반에서도 학급에서 이제 조용했던 학생이 이렇게 저글링이나 난타 반 수업에서 보면은 굉장히 활동적이게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면도 있었구나 아이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내면에 있던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들을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있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몸을 활발히 움직이는 활동은 중고교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주된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적에 대한 그렇죠, 부담일 텐데요. 네. 자녀가 학업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네. 부모가 좀 느꼈으면 네. 어떻게 대처를 좀 해줘야 될까요? 네, 부모님께서 오히려 이제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네. 느끼셨으면 공부나 성적에 대한 얘기는 가급적 오히려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엄마는 뭐 널 믿는다라든지 우리 딸 아들 화이팅이라든지 그런 말들이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이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은 없나요? 네, 스트레스는 이제 주변의 지인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해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예.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줄 때 스트레스 해소가 더 많이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바쁘시더라도 가족들끼리 이제 대화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고요. 또 여행이나 아니면 취미 활동을 주말에 같이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까지 지금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위험 징후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최하위라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깝지 않나라는 안타깝네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인생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겠죠. 예. 하지만 중요한 성장의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불필요한 스트레스까지 만들어주는 건 아닌가. 네. 다 함께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승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